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 정책이 큰 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이 폭등하는 전월세 가격을 잡아 지지도 추락을 막겠다며 번갯불에 콩 부어 먹듯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시장에서 대역습을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 사회주의 정책을 무리하게 끼워넣은 듯한 우격다짐식 부동산 정책이 어디까지 갈지 우려됩니다. 문 정권은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안정될 것이라 봤지만 시장에선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일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 계약이 9년 만에 최소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에서 주택 임대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정책의 부작용이었지만 문 정권은 자신들의 지지층이 많이 포함된 세입자들의 반발 대처에 몰두한 나머지 전월세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이들이 입게 될 예상되는 피해를 간과한 채 밀어붙인 것입니다. 서울시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30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최다를 기록했던 2월과 비교하면 46%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세 계약 건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 월세를 포함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달 8,344건으로 줄었습니다. 이 수치 역시 2월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보면 대개 이런 식입니다. 근로자들을 위해 비정규직 제로화를 추진한답시고 젊은 층의 신규 진입 기회를 어렵게 만들고 근로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한답시고 기업의 신규 고용 여력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전월세 세입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임대차 3법으로 효과만 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임차인들은 2년 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큰 임대료 마련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또 집주인이 자신이 들어와 살겠다며 집을 비워달라 하면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이 커졌습니다. 임대인들로선 연장된 계약 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인상 요구를 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으니 자신이나 직계 존비속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당장은 문 정권이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이 도움이 된다고 느꼈을 임차인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들도 힘들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전망이 높습니다. 문 정권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얼마 전엔 임대사업자에 주던 혜택을 대폭 줄여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고 임대주택 공급 물량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 정권이 시장의 원리를 지나치게 무시하고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등 지지도가 추락하자 눈앞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춰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초래되고 있는 부작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대반성이 없이는 전월세 시장은 앞으로 갈수록 축소되고 전월세 가격도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 가운데는 시간이 흘러도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 선의의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정부가 인위적으로 상승폭까지 정해 임대료를 강압적으로 못을 박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임대시장과 달리 매매시장은 달아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강행 통과시킨 이번 임대차 3법으로도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는커녕 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임대시장을 안정화시켜 매매시장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계산이 우격다짐식 정책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이번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나날이 치솟는 집값의 불안감을 느낀 패닉 바잉이 가세하면서 6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량은 15,589건으로
2006년 10월과 11월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임대시장은 더 위축됨으로써 세입자 부담이 늘고 이것이 주택 매매 시장을 과열시키고 그 과열된 매매 시장에 진입 못한 이들로 인해 임대시장 진입을 더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은 수도권 부동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는 얘기가 나온 후 세종시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는 거리가 먼 현상입니다. 또한 서울 등 수도권 국민과 지방 거주 국민 간의 갈등 구조가 나타날 염려도 있습니다. 문 정권의 임대차 3법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문 정권의 태도는 국민을 갈라치기 위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고 얘기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준병 본인이나 그의 자녀들이 언제까지 월세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그의 발언에서 위선적인 면이 느껴집니다. 월세 시장이 커가고 있는 현실과 그 방향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월세시장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치 않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인위적으로 월세 쪽으로 몰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고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금 행태를 보면 1년 반여 남은 임기 동안 쉴 수 없이 구멍이 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처방하다가 결국 임기 말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을 잃은 노무현정부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